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법무팀 소속 황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객 접점 부서에 있는 영무원이라든가 승무원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릴 순서는 캠페인 추진 배경,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건의했던 것과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진행했던 것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목차가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고객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적인 전체 대구시 전체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조례 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추진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2018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면서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대해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차원에서도 고객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정하에서 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 초에 고객 불량 행동에 대한 실태 자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영무원이나 승무원들, 그리고 저희 자체 역사를 청소하시거나 위생관리를 하고 계신 저희 자회사에 있는 대구 메트로 환경 직원들 다 해서 공사 자체 900명, 그리고 메트로 환경 자체 직원 5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했던 결과가 불량 행동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폭력이라든가 폭언,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고객 불량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응이 거의 대부분이 참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전체 대구시라는 차원에서 어떤 보호 부분이 필요하겠냐, 그 중에서 이제 자치법규 제정을 해서 대구시에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거의 90%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랑 협의를 해서 자치조례 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배경이고요. 저희 법무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법률 지원이나 비용 지원 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을 통해서 피해를 본 직원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 조치를 저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에 응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저희 법무팀 차원에서 특별 지원금을 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교통비나 뭐 진단서 발급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비용 지원이나 법률 지원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 조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문을 드렸고요. 협의 요청을 해서 감정 노동 힐링 3종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감정노동자 보호 자치법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시에 자치법규 제정을 건의했었는데 특정 담당 부서에서 어디서 맡아야 될지도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모두 다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구시 의회랑 접촉을 해서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직접 발의를 통해서 대구시에 담당 부서를 좀 지정해달라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구시 의회에 사무처를 방문을 했고요.
그 전문위원들과 저희가 협의를 거치고 재정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저희가 재정에 주집사했던 조례안 원안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비용 축에서 그리고 나머지 자치국그 비교 자료라든가 그 재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들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를 하셨고 그 검토 결과 대구시 의회 김성태 의원께서 본인이 직접 발의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 의원하고 다시 재접촉을 해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던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 그 힐링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촉했던 그 민관기관들 그 인사노무 담당자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그 김성태 의원님과 대구시 의원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과 그리고 각 기관별로 어떤 조례에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9년 7월 10일 날 대구광역시 조례로 제정 공포됐고요. 현재 소관부서는 대구시 일자리 노동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그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 일자리 노동 정책과에서 2020년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 시행 계획이 나올 거고요.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익구제나 비용 지원이라든가 포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략하게는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해서 대구시에서 조금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 저변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역의 이제 감정노동자 종사 기관들, 공공기관, 백화점, 뭐 대형 마트, 병원 등 해서 정확히 38개 기관 정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캠페인에 따라서 참여를 좀 해주십사. 그리고 참여 기관의 숫자에 따라서 규모를 정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 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캠페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랑 접촉을 했던 분들 중에서 14개 기관 정도가 저희한테 캠페인을 참여하겠다 회신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자분들과 캠페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 제정안에서 김성태 의원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유를 하고 그 참여했던 기관들 사이에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을 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좀 해보자라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캠페인은 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아까 보셨던 그 사전에 보셨던 그런 캠페인 물품들이라든가 이게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캠페인 물품 지원이라든가 원안을 받아서 저희 총 역사 90여 개 역사랑 일반 저희 사회 저기 참여를 하겠다고 했던 기업체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대구시 변협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배너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작하신 걸 다 나눠드렸고요. 지금 저희 대구도시 철도공사 가면 이제 1, 2, 3호선 모든 역사에 포스터부터 배너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제작했거나 썼던 현수막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차와 2차 상하반기에 걸쳐서 감정노동자 보호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매달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차 감정노동자 보호 합동 캠페인 진행했던 내용이 5월 31일 날 저희 대구시 반월당역 환승통로에서 11개 기관과 그 대구시 의회 그 의원들과 담당자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뭐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그리고 대구 변협의 희원을 받아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영남대병원이랑 청주성산병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같이 옆에서 진행하도록 해서 조금 그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장면들이 저희가 썼던 현수막의 포스터 같은 것들이고요. 그 지하철 환승 통로 안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 형태로 해서 옆에 통로 양쪽으로 해서 좀 길게
그쪽을 무조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었고요. 가면서 응원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글도 남기시고 응원 메시지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 학생에서 붙여달라고 해서 했었고, 저걸 지금 저희 역사에도 이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게시물들 다 지나가시면 병원에서 나와 계셨던 분들을 통해서 건강검진 같이 진행하셨고요. 하시면서 합동 캠페인하고 홍보물품 배부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4시간 정도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캠페인 진행 사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대구시 의원들, 담당자분들 오셔서 같이 캠페인을 참여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1차 감정노동자 합동 캠페인 이후에 저희가 제 2차 감정노동자 합동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했던 가장 중요한 시행 배경은 1차 감정노동자 보호 합동 캠페인도 하고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종사자, 특히 영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이외에도 사진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무복이 찢어진다거나 안면이 구타당한다거나 아니면 전동차라든가 다른 자전거나 물품을 이용해서 영무원들을 쓰러뜨린다거나 폭행을 하셔서 저렇게 깁스를 하거나 병원을 다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노동자 보호 합동 캠페인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보다 좀 더 강조된 내용이 저희 역 직원들, 초도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력, 직무집행 방해 행위에 따라서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실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폭언폭력 예방 쪽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쪽,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역으로 저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해달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도 미소친절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또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달서구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소친절 모니터단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똑같이 포스터와 홍보물품 배부를 했고요. 그 옆에 지금 저희 뒤에 보시는 제 노란 조끼 입고 계신 저분들이 이제 미소친절 모니터단 시민분들이 30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함께 저희랑 이렇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건 이제 1회적인 그런 합동 캠페인을 2번 진행을 했었었고요. 근데 일회성 있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 차원이랑 저희 고객소통부 차원에서 각 역에 있는 역사에 있는 역 직원들과 함께 지금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라고 해서 대구시 산하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랑 여러 22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매번 역이 바뀌고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이라든가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취업, 제가 무료 법률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갔을 때 거의 참석해 주신 대구시 관계자들하고 공공기관 분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이제 역무원분들 다 통해서 매달 한 번씩 감정노동자 보호 자체 캠페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까지 계속 시행할 거고요. 매월 1회는 저희가 자그만하게라도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서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고객 불량행동 관련돼서 저희 팀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제되는 것이 현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자체 설문조사로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정노동 힐링 365 사업단 지원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이미 시행했고요. 그 1차, 2차에 거쳐서 시행한 결과가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정도에 저희가 분석 결과를 받아서 2020년에는 고객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건 자체적인 저희 이제 실태조사 설문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추진 방향은 이제 감정노동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문화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하기에는 다른 기관들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은 교통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 지하철 역사 전체가 시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각 역사별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홍보물을 부착한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문화 조성하는데 좀 더 앞장서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감정노동자 캠페인 참여했던 기관들 그분들 통해서 저희 상호존중 선언문을 작성해서 서로 교환을 이제 하고 서로가 감정노동자 보호 공감대를 전 대구 시내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같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구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대구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제정된 내용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긴 했으나 대구시 입장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초창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원안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상이 대구시 공무원들 그리고 대구시 공공기관 종사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 기구라든가 전문 어떤 설치 기관 같은 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으나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구시 조례 제정안이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서 민관기관까지 전부 다 대상이 확대되고 그리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면 그 대구시와 함께 저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을 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대구도철도공사가 오랫동안 했던 감정노동자 보호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대구라고 하시면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대구시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공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서로가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병원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그분들도 감정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노동자가 서로 교류하고 서로가 감정노동자임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일회적인 캠페인을 넘어서서 좀 문화가 조성되고 제도적인 완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는 그런 문화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사례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